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이라고 일컫는 연말정산. 자, 굉장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데 막상 이렇게 중요한 연말정산 간혹 가다가 정신없어서 놓치는 경우 있습니다. 눈물이 벌써부터 앞을 가리실 텐데, 자,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바쁜 경우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잘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나중에라도 내가 연말정산에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연말정산 실수했다면 경정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똑똑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 나는 곧바로 올해 5월달에 돌려받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가져온 기사 소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일보에서 가져왔고요. 조세일보에 보면은 2021년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자, 내용이 많이 있는데 광고도 많이 있죠. 자, 광고 없애고 보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의 기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서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직장인분들 잘 아시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해서 자료 내려받고 이제 그 셀프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회사에 제출하면 이제 그거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잘 돼 있죠. 내가 지출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손쉽게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 더 생각하셔야죠. 굉장히 편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섭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죠. 나에 대한 걸 다 이미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나오죠. 간소화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간소화 서비스에 의지해서 연말정산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이지만 중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칫하다가 이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을 제출하지 못해서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뒤늦게 발견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이런 영수증을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이미 신고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영수증을 붙잡고 울고 싶은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중에 봤더니 돌려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찾았는데 이미 회사에서는 끝나버렸다는 거죠. 이럴 때 괜히 또 인사팀에 말하면은 괜히 좀 밉보일 것 같고 막 부담되시고 그리고 특히 나는 알고는 있었는데 약간 회사에 알리기 싫은 그런 정보도 있잖아요. 의료비 같은 거 약간 좀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건 찜찜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자 봅시다. 하지만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바로 경정청구라는 걸 활용한다면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거나 빠뜨린 영수증이 있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일종의 패자부활전이라는 거죠. 더구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월세 내역 좀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그리고 난임 시술비 이렇게 좀 예민한 부분은 자신이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기도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말정산 팁 이렇게 나오는데 회사에 알리기 싫은데 방법이 없나요? 월세 사는 것 회사에 알리기 싫어요. 난임 신술 받는 것 회사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장애 자녀가 있는데 회사에 말하기 싫어요. 자, 공제는 받아야 되는데 회사에 알리기 싫은 경우 참 난감하죠. 자, 그렇다고 공제를 받지 않기엔 너무 아까운 돈이죠. 이럴 때는 경정 청구를 하거나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더 아시면 되겠어요. 자, 경정 청구라는 게 있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세법에서 경정 청구는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세법 용어로 접해볼 일이 일반인들은 별로 없죠. 특히 그 중에서도 근로자는 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세금 관련된 이슈를 회사에서 대신해 주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는 게 다기 때문에 근로자, 직장인분들은 정말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 관심 없으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더더욱 모르실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소 낯선 단어지만 이 경정청구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제출했던 세금 신고서를 정정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나는 좀 세법 좀 알아 하는 근로자는 의문이 좀 들 거예요. 나는 좀 세법 좀 아는데 왜냐하면은 수정신고라는 용어도 들어봤을 거거든요. 자, 대체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가 무슨 차이일까?
자, 두 용어 모두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는 건 같은데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경정 청구, 내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결과는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한 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오늘은 경정 청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수정 신고가 있습니다. 자, 아마 수정 신고란 말을 조금 더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거예요. 적게 낸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서 신고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만약에 100인데 잘못해서 내가 90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정신고라는 걸 통해서 100을 해야죠. 물론 여기에 이제 가산세가 또 들어가겠죠. 자, 이해되시죠? 경정청구는 이거하고 완전 반대예요. 자, 내가 세금을 모르고 더 많이 낸 거예요. 모르고 더 많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죠. 자, 내가 내야 되는 게 100인데 110을 냈어. 그럼 나중에 10을 이렇게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요게 이제 경정청구다. 자,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돌려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못 돌려받았다. 그럼 더 많이 내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라고 하셔야 되죠. 자,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어려운 내용 하나 알아가셔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이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이제 세무사 자격시험 준비하거나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결과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돈을 좀 돌려받는 거 아무튼 뭔가 있다더라 요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경정 청구를 하는 방법은 회사에서 대신해주는 방법이 있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고 싶겠죠. 아까 나왔던 게 좀 개인적이고 약간 좀 밝히기 싫은 것도 있고 또 나중에 회사에다가 뭔가 좀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내 정보를 알려주면서 인사팀, 회계팀 그렇게 알려주면서 그쵸? 자, 그리고 제출했던 서류를 회사에 다시 경정 청구해달라고 말할 간 큰 직장인은 그리 많지 않겠죠. 사실 이거 제가 인사팀에서 근무했지만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약간 좀 목에 힘주는 사람들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사 업무를 하는 거는 서비스 업무지 자기가 마치 경영진한테 어떤 그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경영진하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부 그런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부류 중에 한 사람들인데 이거 간 큰 이런 표현은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권리인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팀이 인사팀 그런 스태프 부서인데 자, 어쨌든 뭐 그거는 그렇고 자, 이게 일단 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뭐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경정 청구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다. 자,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내가 이제 말은 못하겠고 나 혼자 한번 해보자.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홈택스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일단 로그인을 하면은 회원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시는 방법이 있고 과거 공인인증서 있죠? 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하는데 그 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 하시는 게 있는데 웬만하면 공인인증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신고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종합소득세, 개인이니까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하면 된다. 이때 연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2015년에서 2019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경정청구는 5년이다. 5년. 자, 경정청구는 내가 이거를 돌려받으려고 하더라도 뭐 한 10년 있다가 받고 그러면 안 되고요. 5년 안에 하셔야 됩니다. 5년 안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5년 안에 내가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5년에서 2019년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럼 2020년은 왜 없습니까? 2020년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원하는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 명세서,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수정할 수 있어요.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바로 경정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화면을 좀 약간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게 이제 국세청 홈택스 화면이고요.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이거 볼 일이 없죠. 쓸 일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영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을 하시고,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여기 보면 경정청구 작성 이렇게 있습니다. 좀 화질이 좀 좋지 못한 거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속연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빠뜨린 영수증 등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 결정세액이 0이었다.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 작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데 여기서 경정청구 한다고 해서 뭐 더 돌려받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연말정산은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세금을 돌려받았다면 지난해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는 거다. 무한대로 다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유의해야 될 점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2020년 귀속연도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한 후에 정정하는 건데 현재는 2020년도에 대한 거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정청구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하나 아셨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자, 이 2020년 귀속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가능한데 자, 이런 분 계시겠죠? 아니야, 나는 좀 성격이 급해서 그리고 내 돈이잖아. 내 돈이기 때문에 5월까지 난 기다릴 수 없고 좀 빨리 세금을 환급받고 싶어. 이러신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자, 방법을 알고 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정청구지만 경정청구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세금은 2달 뒤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사람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즉 5월달 종소세, 이게 이제 종합소득세 줄임말입니다. 가끔가다 헷갈리시면은 종부세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네, 그거는 12월달에 내는 것이고 종소세는 5월달에 하는 겁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자, 5월달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자, 이거 내가 회사 도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겁먹을 수도 있지만 방법은 경정청구와 비슷하다. 제출 서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액 신고공제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인데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하기가 싫어지죠. 알아요. 저도 몇 년 전에는 제가 혼자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다 제 세무 대리인한테 그냥 맡기지. 저도 이거 안 합니다. 홈택스를 제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보면은 너무 이게 어려워요. 제 입장에서. 그리고 시간 아까워요. 그 시간에 저는 다른 거 하고요. 그냥 그쪽을 잘 하시는 세무대리인 전문가분한테 저는 맡깁니다. 당연히 수수료 드리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홈택스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고, 아니야, 나는 그냥 맡길래. 그러신 분들은 수수료 좀 내시고 맡기시는 게 나아요. 자, 이 서류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지만, 그렇죠. 홈택스에 접속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먼저 한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클릭해서 자료를 내려받은 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서 경정청구 작성 옆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해서 기본정보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그런 후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입력 수정하기를 클릭해서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기타 공제 등 내가 못 받았던 거 추가로 넣어야 될 해당 항목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완료가 된다. 자, 하단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까지 그림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는 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굉장히 좀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기사고, 이거 잘 활용하시면은 꽤 그래도 몇십만 원 좀 이렇게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은 이제 13월에 월급 뭐 이렇게 특히 직장인 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든지 내가 많이 낸 세금, 그리고 정부에서 먼저 일단 많이 뜯어간 이 세금을 어떻게든지 이제 돌려받으시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우리 직장인 분들은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당연히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를 마치 정부에서 막 되게 생색내는 것처럼 하고 하는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으시려고 급여가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또 뭐 추가 금융상품을 가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어차피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어차피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상품이다 그러면 가입하셔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필요 없다. 내가 지금 그거 하느니 나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굴리겠다 라고 해서 저는 뭐 싹 다 실비보험 하나만 빼고 전부 다 저는 다 해지해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워낙 이제 좀 세금도 좀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상품을 좀 가입해서 좀 해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상품을 해라 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맞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내한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 그걸 공부하신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 재테크 한다고 공부하면은 맨 뭐 나와 있는 게 뭐 월급에 얼마 저축하고, 보험은 이거 해야 되고, 무슨 보험 상품 뭐 해야 되고, 절세 상품 뭐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도 맞는 분이 있고 안 맞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급여가 너무 적다 그렇다면은 저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한 10만 원 미만으로 실비보험 딱 하나 해놓고 안 합니다. 나중에 어차피 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눈이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눈사람 만들려고 눈덩이를 굴리려면은 일단 처음에는 많이 모아야 돼요. 그 많이 모아야지 그거를 이제 조금씩 굴렸을 때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이렇게 다 뜯어가가지고 뭐 하면은 제가 뭘 합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렇게 급여를 이렇게 받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빼가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 로그아웃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 남을 거란 말이야, 이만큼. 그럼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작으면 힘들어요. 저라면 똑같은 이렇게 급여라고 한다면, 이 화살표가 예를 들어서 뭐 빠져나가는 게 1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하나만. 하나만 해서 처음부터 굴릴 수 있는 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크게. 조금이라도 더 크게. 아까 얘보다는 그래도 좀이라도 더 커야 되잖아, 그죠? 좀이라도 더 크게 해가지고요.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그래서 이렇게 얼른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크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눈덩이 자체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다 떼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서 역발상을 좀 하실 필요도 있고, 너무 위험하게 투자하셔도 안 되지만 너무 안정지향적으로 하셔도 안 돼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특히 저도 그랬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금액이 작으면은 분산 투자 의미 없어요. 하나의 몰빵이에요. 몰빵. 그 나쁜 의미의 몰빵이 아니라 결국에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더 커지니까. 물론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 있다. 자, 오늘 연말정산 이야기 하다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뒷부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야말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정말 열심히 착실하게 살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약간은 좀 청개구리처럼, 약간은 바나나처럼, 약간은
고독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대중과 좀 다르게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은, 내가 정말 합법적으로 내 돈을 이렇게 뜯어가는구나. 과세 당국이. 이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걸 알아야지 또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랑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무슨 자녀 세액 공제가 어떻게 되고, 의료비 공제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저까지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연말 영상 간소화 서비스라는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자 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29일 날 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본문 더보기하고 댓글 고정된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항상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더 많이 부자 되는 그런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